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하고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게요. 자, 오늘 한미반도체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말인데 주말을 보내면서 반도체 기업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급락이 조금 나왔습니다. 실제 그 엔비디아의 하락세 말고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내리기는 했는데 나스닥의 하락폭은 반도체 기업들이 내린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하락폭이 이렇게 도드라졌었던 건 뭐 특별하게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선반영하고요. 물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게 한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그 가격이 뜬 것과 실적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괴리가 발생을 했고 그 괴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지금 뭐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한국의 그 엔비디아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돈을 먹을 수 있을지 그 내용에만 제가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뭐 두루뭉실하게 뭐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는 뭐 AI가 어쩌고 뭐 이딴 소리 안 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하길래 이런 소리를 하고 있나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 하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지금 제가 조회를 계속 누르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내용 한번 보면 이 기간이 1월 2일부터 3월 8일 한 두 달 정도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590%. 제가 계좌 수익률을 오픈하는 이유는 손해를 본 날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떻게 뭐 운 좋게 종목 하나 잡아서 뭐 수익 나고 그런 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쵸 1월 2일부터 3월 달 딱 지금까지 시장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다. 시장이랑 뭐 내 계좌 수익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매매 내역 차트고요. 실제 제가 매매한 타점에 대한 부분이 다 나옵니다. 지금 여니까 HLB가 딱 나오죠. HLB를 보면 금요일 날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가격이 98,000원이에요. 뭐 시가총액은 12조 원대 정도 되는데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12월 달부터 큰 폭으로 상승을 해요. 이걸 보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구나. 그렇죠?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시면 아까 전과 같은 제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면 제가 여기 샀나요? 여기를 어떻게 운 좋게 막 잡았나요? 아니죠. 여기 다 봤어요. 보고 나서 떨어지고 반등을 확인하고 샀습니다. 제가 1월 달에 매수한 구간도 이곳이 아닙니다.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31%, 뭐 300%, 3000% 이런 건 아닌데 딱 2주일 기간을 잡고요. 2주일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2주일이 넘어간다? 그러면 심리가 위축돼서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 기간을 보냈을 때 31%의 수익. 근데 신고가 구간.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내가 매매에 가담했다. 근데 가격이 올라간 부분은 돈이 필요하고 돈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고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3월 8일 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제가 시장가 매수 8시 51분 장 시작 전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AD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다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2월 달에 11% 수익을 보고 내가 판 것보다 더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쵸 지금 한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반도체죠 당연히 그쵸 월요일 날 내일인데 이제 내릴 겁니다. 내릴 거예요. 근데 그 내리고 나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매매 있죠. 자, 에브리복 같은 거 제가 2월 달에 공략해서 47%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런 매매를
절대 못합니다. 절대. 그래서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증은 요 정도 하면 되는 것 같고 뭐 다른 종목도 많은데 뭐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미반도체가 올라간 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선반영 구조에 정확하게 맞춰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의 실적은 지금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 실적을 확인해 보더라도 하이닉스는 23년도에 적자예요. 적자. 그렇죠. 4분기에 예상보다 빨리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적자를 지속적으로 막 분기당의 조 단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이닉스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해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아니지만 작년 한 5월달, 6월달 요 정도에서는 한미반도체를 매매를 했어야 돼요. 왜? 하이닉스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부분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간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면 우리는 심리가 위축돼서 올라가는 구간에 내가 다 털리거나 아니면 내려갈 때 손절하고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그거 말고도 그쵸?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을 보면 여기 보잖아요.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도 제가 매도를 하고 나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가죠. 그쵸?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페스 아크 이런 종목도 보면 이거는 운 좋게 내가 팔고 나서 뭐 그냥 그날 뭐 고가 나오고 뭐 쭉 빠지기는 했는데 이것도 그래요.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 32% 수익. 그쵸?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모이고 모여서 아까 전에 보셨던 계좌 수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 구조에 맞춰서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는 모든 종목은 실적이 좋은 종목이 없고 앞으로 실적이 좋을 것 같은 종목을 매매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또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지금 좋은 종목은 이미 비싸져 있고 이미 비싼 종목은 가격이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어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AI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거의 뭐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는 부분을 전 개인적으로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지금 영업이익이 60%가 넘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3위 기업입니다. 3위 기업. 그 위로는 애플이 있고요. 그 위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요. 여기서 한 40% 정도 더 올라가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잡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은가? 좋습니다. 좋아도 너무 좋아요. 세계 시가총액 3위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60%가 넘는다는 건 사실상 말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조정이 와도 올 거예요. 근데 AI 관련된 수요가 꺾일까요? AI 이제 시작인데 우리 작년에 에코프로 봤죠? 에코프로를 본 것처럼 전기차 시대가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연 단위의 시세가 나오고 무엇보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높아진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점유율을 더 높아버리고 돈을 싹 쓸어가면 다른 기업, 그쵸? 경쟁사들이라고 해봤자 AMD밖에 없습니다. AMD밖에 없는데 AMD에서도 쪽 있죠. GPU 쪽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면 나올수록 뭐가 되겠습니까? 점점 더 경쟁사들이 붙기 어려워진다. 지금 뭐 손정이 뭐 소프트뱅크 합쳐가지고 뭐 중동자금 땡겨다가 뭐 새롭게 뭐 대항마를 만들겠다 하고 있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상 우리 살아생전에 그걸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빨랐죠. 한 30년 걸렸거든요. 90년대 한 초반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처음 이 히트작을 낸 게 97년, 98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승승장구만 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장을 해오다가 어느 시점이 됐죠. 그게 15년도 이후입니다. 16인가 17년도에 GPU가 채굴에 사용되는 걸 받고 거기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게 한국에서 보셨죠. 코인이 급등하는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17년, 18년 이때. 그리고 나서 이걸 보고 딥러닝에 투입을 하기 시작한 게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거고 그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 파고들어서 엔비디아 쪽으로 나오는 무언가가 이거를 뭐 누가 아성을 깨고 들어간다? 성능은 잡을 수 있어도 그
지금 다 돌리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들과 그 친화적인 그 상황을 깨는 거는 누군가는 뭐 나중에 나와서 깰지 모르겠지만 우리 살아생전은 그거를 볼 수 있을까요? 뭐 한 4, 50년 안에 그런 기업이 나올까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뭐 지금 보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런 상황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갔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 있는 상황을 보잖아요. SK 하이닉스 어때요? 먼저 올라가잖아요. 실적 봤죠? 23년 적자예요. 한미반도체 어때요? 주가 엄청나게 올랐죠. 10,000원부터 지금 10만 원이 10배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잖아요. 한미반도체의 실적도 개판이에요. 보세요. 22년 1,100억 영업이익 냈고요. 23년도 340억 영업이익 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주가는 10배가 오른다. 역성장을 했는데 그렇다는 건 답이 나온 거잖아요. 시장에서 답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 답에 맞춰서 매매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은 뭐예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나온 조정이에요. 어떤 상황이 뭐 깨졌거나 AI에 관련된 뭐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조정 구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다음 타자를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조정 구간에 준비를 해놨을 때 한미반도체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기 보세요. 뭐 AD테크 아니 여기 다 나와요. AD테크놀로지 아까 전에 다 보셨죠? 11% 수익 보고 나오는 거 다. 그리고 지금도 그쵸 올라갈 때 더 사죠. 이런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뭐 네페스 아크나 이런 종목 보더라도 자 보세요. 32% 며칠 걸리나요?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GST 자 보세요. 2월 7% 그리고 3월 초에 21% 다 이 구간이잖아요. 그쵸? 매매하고 있는 게 또 사고 있어요. 또 사고. 월요일날 내리겠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손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계좌를 꾸준하게 우상향을 가려면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관련주들을 매매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타점은 가격입니다. 변화하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는 가격을 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뭐 얼마 이하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게 추세가 꺾이는 상황이면 어떡합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타점에 대한 부분은 실시간 공략을 해드릴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타점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만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받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타점, 실시간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밖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지만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단기 뭐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매매 내역 다 보셨죠? 2주 동안 뭐 해야 돼요? 수익 전환. 2주 안에 수익 전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끝이에요. 주식시장은 내가 가격을 잘 잡아서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킬 수 있는 기술을 익히면 끝이다. 근데 이러려면 철저하게 싸게 살라고 하지 말자. 그게 핵심이에요. 아마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다 무료 공개할게요. 그래서 채널 성장을 위해서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는 가격을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격을 본다는 건 비싼 주식을 사겠다는 거다. 왜? 올라가는 주식은 비쌀 수밖에 없으니까. 한미반도체를 예로 들어서 하이닉스를 예로 들어서 다 이야기를 드렸고 다른 종목들 있죠. 제가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다 그런 류의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류의 종목들을 했을 때 아까 전에 봤었던 제 계좌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싼 종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눈을 길러야 돼요. 자, 그러면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해야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거기서 놀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면 올라가는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니까 그런 종목들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내가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